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전체적인 AI 아카이브하고 CF 만들 당시 이제 코딩했던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인공지능 아카이브고, 인공지능 아카이브를 이제 학습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했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창의적인 질문과 답변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인 거고요. 지식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여정지도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화문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LML이 인지를 하고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짜여졌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리면 창의적인 질문과 답변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 창작자의 창의적인 질문과 어, 답변을 뜻하고,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비교 실험하는 게 챗GPT-4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인데, 사람은 약간 문맥이 안 맞거나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변을 하는데, 현재 LML 모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학습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창의적인 이제 질문과 답변을 이제 학습시킴으로써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챗GPT-4보다 더 낫다고 창작자분들이 이제 만족도를 정성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질문과 답변을 미디어화 설치, 그다음에 동양화, 서양화 이렇게 세 가지 창작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이제 1000개씩에서 총 이제 3,400개의 대화문을 만들었고요. 지식과 관련된 거는 이런 창의적인 답변을 하는 이제 근거가 되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전문 지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것도 이제 창작자 분들이 그런 이제 정보를 선별하고 그 큐레이팅 해가지고 1000개, 그래서 총 이거는 이제 2100개의 대화문을 만들었습니다. 아티스트 여정지도라는 것은 아티스트가 과거로부터 이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어떤 작업 과정에 대한 그 지도와 그 그렇게 설명적인 지도에 각각에 이제 해당되는 멀티모달 데이터를 뜻하고, 이제 그런 어, 멀티모달 데이터와 그런 아티스트 여정지도, 그리고 지식과 관련된 대화문, 창의적인 대화문에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주관적인 답변, 객관적인 답변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참고가 될 만한 URL은 그렇게 주관적인 답변을 한 근거가 되는 그런 웹상에 있는 그 내용 URL을 뜻하고요. 그 링크 주소를 이제 답변으로 이제 적어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관적인 답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거가 되는 이미지가 있는 웹상에 있는 URL을 적고, 또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관련된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 이미지 주소를 링크를 걸어서 창의적인 답변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어,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창의적인 대화문과 지식 관련된 거, 아티스트 여정지도 플러스 멀티모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창의적인 학습 신경망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테스트나 이제 채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학습 모델을 불러와서
창작자 개인별로 멀티모달 이제 테스트 데이터와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멀티모달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리소스가 나오면 그 리소스를 가지고 창작자는 이제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아티스트 여정 지도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그 작업 과정이 담긴 여정 지도와 그 다음에 고객 여정 지도,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이제 모두 이제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LML 모델을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연도별로 각각의 이제 큰 대규모 자연어 모델, LML 모델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나타낸 도표인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웹을 디자인하는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웅의 여정이라는 것을 잠깐 보면 어떤 그 영화에서 이제 히어로가 있으면 그 히어로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여정 지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예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드로잉과 관련된 그 맵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2001년도에 스타트를 해서 이런 드로잉과 관련된 여정을 거쳐서 이제 현재 이제 이르렀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이런 이벤트나 이슈,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주석을 이런 식으로 달고 이 주석이 곧 이 시점에서 어떤 멀티모달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주석이라고 보고 그 폴더 안에는 이제 해당 데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게 닭인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동물들 고양인데 고양이와 관련된 어떤 사운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폴더 내에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게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뜻깊은 그런 사건에 대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 맵을 통해 가지고 주석을 달아서 제시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런 식의 디자인 형태야 이제 디자인 하기 나름이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이 이미지와 이 내용에 대해서 LML 모델이 최종적으로 이제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이미지를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사전에 이제 이런 이미지는 텍스트로 변환시켜 가지고 검색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식의 디자인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나를 표현하고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각각의 중요한 연도나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될 만한 이슈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보시면 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정유도 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엘레강트 AI 이 창의적인 그 대화문 이 있는 그 폴더 명이 이제 엘레강트 AI이고요. 이 전에 이제 AI 아트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엘레강트 AI라는 폴더를 넣어야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있는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CHR 아키텍처는 이 부분은 자기 영문 이니셜이니까 자기 영문 이니셜 약자로 이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창작자의 그 작업 과정이 해당되는 멀티모달 데이터는 이제 뭐든지 이제 업로드 시키고 요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변하는 그 제목이라고 보면 되고 이 리스판스 JC라는 이 폴더가 이제 처음 답변을 저장하는 폴더고 처음에 예를 들면 CHR 아키텍처 이름을 적고 저장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뉴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에다가 를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판스 제이슨 파일 안에 레프리젠티브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답변 시 제시하는 그 이미지가 있는 폴더이고요. 이제 그 링크를 이제 답변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뉴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은 처음에 리스판스 제이슨에서 답변을 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장을 하고 나면 요 데이터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뉴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이름으로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답변 수정 저장 폴더고 저장한 답변을 다시 불러와서 이제 수정한 뒤에 이제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텍스트하고 제이슨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URL부터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각각 이제 서브젝트, 오브젝트, 벌브스라는 이름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인터랙티브 러닝 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이 실행 파일, 창의적인 질문과 답변하는 이 실행 파일을 말합니다. 각각의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주어 100개, 목적어 100개, 서술어 100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오브젝트, 서브젝트, 벌스, 텍스트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크리에이티브 퀘스천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100개의 문장을 만들었을 때 최종적인 그 100개의 문장을 모아놓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RL로부터 빈도수가 높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100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되어 있고 크롤링은 왜 하면은 이제 크롤링을 해서 웹상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로 뽑을 만한 그런 URL 주소를 요 크롤링 url.txt 파일에다가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각각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낱말을 이제 뽑게 됩니다. 크롤링한 URL을 모아놓은 문서로부터 이제 빈도수가 높은 이제 한국어 관련된 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제 100개는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이제 추출이 되고요. 그리고 센텐스 컴포넌트 익스트랙션이라는 것은 크롤링 말고
이 폴더에다가 내가 원하는 문서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뭐 PDF라든지 한글 문서라든지 텍스트 문서 같은 거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뽑고자 할 때 이 센텐스 컴포넌트 익스트랙션 안에 이제 문서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대화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핑크색의 번호가 붙은 거 위주로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버를 이용했는데, 구글 드라이버를 이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에는 이제 이 구글 콜랩이 낫고,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하고 이제 콜랩하고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어떤 데이터를 자기 드라이브 안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이제 업로드 하게 되면 저작권 보호도 받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하고 콜랩을 이용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먼저 연동을 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하고 이제 연동을 시키고, 저는 이제 이미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되는 거고요. 다시 첨서부터 하게 되면 해제를 하고 다시 처음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연동이 되고, 이제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시키고 자기 계정을 누르고 계속을 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런타임 유형을 보시면 현재 CPU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트랜스포머를 안 쓰고 기존에 클로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그냥 파이썬 함수를 사용했어요. 각각 영문이나 한글에 따라서. 그 이유는 어차피 그 낱말이나 문장을 사람이 큐레이션을, 그러니까 수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로 문장 내에서 뽑을 필요가 없고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쓰게 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굳이 그렇게 어차피 사람이 수정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들 필요도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CPU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CPU로 이제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클로닝에 필요한 이제 셀레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글 영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또 토치.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셀레늄 웹 드라이브를 이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이제 하고요. 경로는 말씀드렸듯이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내 드라이브에 AI 아트라는 요거하고 똑같이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AI 아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엘레강트 AI라는 이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제 한글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문도 이제 포함을 해서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이제 추출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렸듯이 창작자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롤링이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쉽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문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도움을 주는 크롤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이렇게 뽑고, 목적어를 뽑고, 이제 서술어를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